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단연 현대미포조선이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조선사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으면서 야도 회전율은 높기 때문에 보다 좋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상승 후보로는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실정이고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약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한 모든 조선사에 LNG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와인텍 및 한국화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뛰어난 기업입니다. 다만 한정된 현금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선 기업 분석이 필수로 동반돼야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성와인텍과 한국화본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LNG 본행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LNG 화물창에 대한 원천 설계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프랑스의 GTT입니다. 그리고 동성와인텍 및 한국화본은 GTT로부터 관련 기술을 사용해 LNG 운반선 내부에 LNG 본행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GTT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었으나 수년 동안 한국 조선 3사가 다량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면서 LNG 본행제에 대한 적용 기술 그리고 동성와인텍 및 한국화본들의 LNG 역량 또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GTT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성와인텍과 한국화본은 GTT로부터 관련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 기술을 토대로 조선 3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하면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하튼 LNG 운반선의 건조 대수가 증가할수록 GTT 그리고 동성와인텍과 한국화본은 이익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동성와인텍을 먼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와인텍이 하고 있는 사업은 LNG 본행제가 포함된 PU-단열체 사업, 그리고 가스 사업입니다. 본행제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 조선사를 통해 얻는 매출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는 2017년 15척, 2018년 66척, 2019년 51척, 2020년 52척, 2021년 74척, 그리고 올해 7월 기준 103척이 발주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잔고 역시 2017년 953억 원, 2018년 3082억 원, 2019년 3641억 원, 2020년 3625억 원, 2021년 866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는 1조 1830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같은 LNG 운반선 물량 출현 및 수주잔고의 급속 증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동성와인텍의 매출은 그다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매출이 나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리고 우크라-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 물류는 원활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재료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고 동성와인텍이 매입하고 있는 초저온 본행제 및 냉매 역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동성와인텍의 손익구조가 좋지 않게 변한 것이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첨단화된 공장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인지한 동성와인텍은 지난 8월 공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동성와인텍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대규모 LNG 본행제 물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LNG 운반선 건조를 적극 보조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성와인텍은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증설 효과를 창출해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사항입니다. 즉 증설을 위해 일부 자금 차입은 발생하겠으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가 발생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엔 한국화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화본 역시 LNG 본행제를 통한 매출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카본시트라는 사업 부문에서 첨단 소재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성와인텍보다 확실히 포트폴리오 분배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두 기업 모두 LNG 본행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타 사업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화본은 2022년 상반기 기준 8억 5,417만 달러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1조 2,200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한국화본 역시 매출이 그다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화본 역시 LNG 원행제 설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화본 측은 이미 한 차례의 증설을 했으며 계획된 생산 주기에 맞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소화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일감 처리가 늦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향후 증설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 모두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재무구조 상황이며 설비를 늘리는 즉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은 완벽하게 동일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 3사의 매출이 모두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에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두 회사의 성장 또한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에 대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두 회사의 주식을 각각 반씩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성화인텍의 수주잔고는 1조 1830억 원이며 한국화본의 수주잔고는 약 1조 2200억 원입니다. 결국 두 기업의 근원적인 먹거리 그리고 생산 방식까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기업 중 하나만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모두 매수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